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올 하반기부터 소규모 항공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임박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확산세 지속 기간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정선군이 평화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을 활용한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가리왕산 산림자원의 생산적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44차례에 걸쳐 국고 4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횡성군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올 하반기쯤 항공화물 운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기에 국제선 취항까지 시작된다면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소식 박건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지난달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양양 여수 노선의 예약률은 90%를 넘었습니다. 대구와 제주 등 국내선 전체 지난달 예약률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 취향만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상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본 잠식까지 겪었던 플라이강원이 다각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항공 화물 운송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1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화물 운송 면허를 취득했지만 양양공항에 관련 인프라 시설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국제공항도 화물청사 건립 등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 화물 운송 사업은 필수적인 시설, 인력, 장비 등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본격적인 사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빠르면 올 6월, 7월경 보유 기재의 벨리카고를 활용한 작은 규모의 국내 화물 운송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항공사들이 항공 화물 운송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객 운송이 타격을 입으면서 화물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수익 면에서 여객 운송이 화물 운송보다 높은 상황에서 저가 항공사가 화물 운송 영역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이 많은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조금은 유지할 것 같아요. LCC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다를 거예요. LCC는 아마 화물은 최소한으로 가져갈 겁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과 항공 화물 운송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국제선 복항 이전까지 현재 국내선 3개 노선 이외에 원주, 제주 간 노선을 추가 운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정선군이 평화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을 활용한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가정원 조성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정선군은 가리왕산 일대의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산림자원의 생산적 복원과 자연 친화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고 재산 4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횡성군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0대 횡성군청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횡성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44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공금은 모두 3억 9,900만 원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A씨의 범행 경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지난달 16일 9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2주 만에 2.4배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서 60% 가까이가 발생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방역 수치 완화 조치에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1, 2주일 안에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꺾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2배로 늘어났던 지난 몇 주간에 비해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 점과 또 검사받은 사람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양성률이 지난달 27일까지 20% 안팎을 기록해왔는데요. 28일은 25.3%, 그리고 1일 30.5%로 급증했다가 2일 다시 20.8%로 낮아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확진자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 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또 다음 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죠. 이날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 목적의 외출은 잠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PCR 검사량이 105만 건,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도 약 72만 건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에 따라 확진자 수도 어제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확진자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또한 대통령 선거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9일 수요일 선거일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 토요일에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께서는 3월 9일 투표날에 18시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는 17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외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 방역 패스와 보건소의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소의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는 계속 유지되지만 음성 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는 중단되었지만 미접종자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더욱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접종자에게 오미크론은 여전히 계절 독감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험합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9%로 계절 독감의 치명률 0.05에서 0.1%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의 치명률은 0.08%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거의 0%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5.8%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사망자 1272명 중 60.2%, 765명이 미접종자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으시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을 특별히 조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규모가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신상희 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의 정점이 오는 3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자, 오늘 확진자 수를 볼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보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을 한두 달 전에 먼저 경험했던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그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한 4주 정도 만에 정점에 도달하고 한 4주 정도 지난 이후엔 또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까지는 뭐 높은 예방 접종률, 마스크 착용, 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좋았기 때문에 좀 적은 확진자 수와 낮은 치명률로 이제 좀 잘 대처를 했었는데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이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되고 역학조사를 통한 격리 등이 좀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대규모 유행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오미크론 유행은 이제 3월 중으로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고요. 전체 유행의 기간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확진자 발생 후에 또 한 2주에서 4주 간격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3, 4월 내내 그 의료 시스템 부하와 사회 필수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하위 BA2, 일명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어떤지 좀 먼저 살펴주실까요? 뭐 스텔스 오미크론은 사실 뭐 오미크론이랑 거의 이제 그 비슷한 그런 유형입니다. 이제 사촌쯤 되는 그런 정도 A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해외 일부 나라에서 그 BA1이라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BA2라고 불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이어받아서 유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특징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은 다소 높지만 위중증 진행 뭐 이런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론상으로는 오미크론 감염 이후에 스텔스 오미크론도 재감염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뭐 그런 재감염은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뭐 대유행을 유발하기보다는 오미크론 유행 자체를 좀 더 장기화하는 그런 영향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3월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역시 중단했는데요. 자,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 방역 완화 조치 괜찮을까요? 사실 뭐 지금 PCR 검사 역량 자체가 이미 좀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고 확진자 이외에 이제 동거인을 이제 관리해 줄 만한 그런 방역 당국의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무슨 방역 완화를 하거나 뭐 집단 면역을 허용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제한된 방역 자원을 어쩔 수 없이 확진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의 동거 가족의 경우는 그 자율과 책임 하에 이제 스스로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좀 검사에도 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혹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증상의 순서와 함께 재택 치료를 위한 준비 사항도 좀 짚어주시죠. 오미크론의 증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델타 변이보다는 좀 경미합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분들은 무증상인 분들도 매우 많고 오미크론 이전 변이보다는 이제 발열의 빈도도 좀 낮고 인후통, 기침 같은 감기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되시더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좀 그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확진 후에 이제 재택 치료는 이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은 뭐 체온계, 산소파도 측정기 같은 그런 키트가 지급이 되고 하루 2번 모니터링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관리부는 이제 키트가 제공되거나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혹시 뭐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 동네 병원 그 뭐 비대면 그런 진료를 받거나 상담센터 상담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